유행하는 인테리어 감성을 쫓아만 가다 보면은 예뻐 보일 수는 있죠. 집을 팔 때 오히려 이런 인테리어 비용은 인정을 하나도 못 받기도 하고요. 집값을 더 깎아줘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더 구독자 여러분.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관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타일 시공을 먼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타일 마감이 고급스럽기도 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구현하는 데 좋은 마감재인 건 분명히 맞지만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을 하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타일 시공을 바닥에 했을 때 이 타일을 붙이는 타일 접착 시멘트에 수축 팽창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타일이 갈라지거나 들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멘 구조의 이 고층 건물들은 건물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또 바닥열에 의한 이런 수축 팽창까지도 더해지면 이 타일이 갈라지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이걸 보통 우리가 하자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이런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딘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보수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있는 집들은 더욱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며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타일 바닥이 발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할 때는 확장공사는 가급적 권유를 드리는데 이때 절대 덧창 시공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외벽면의 단열 시공을 다시 해야 할 때는 기존 단열재를 완전히 모두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시공을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외벽면의 기존 단열재는 그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또 예전에는 이 시공 방법들이 너무 틈이 많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존 단열재를 재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히든도어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기성으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긴 했지만 몇 년 전에 이 히든도어가 주거 공간에 많이 이제 적용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 처음 시공했던 그런 집들은 지금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상업에 주로 적용되던 이 히든도어가 주거에서 현장 제작으로 전부 다 당시에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문짝이 문틀에 세게 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하드웨어나 이 문틀이 벌어지는 이런 하자가 많이 생겼던 거죠. 또 인스타 감성으로 분위기를 너무 내려고 조명을 너무 작게 호텔처럼 어둡게 그렇게 배치를 또 하게 되면 예뻐 보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이 집안을 밝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이런 경우에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습식 공간에 화려한 모자이크 타일을 인스타 감성으로 이렇게 시공했을 때도 후회하는 인테리어가 되기도 하죠. 습식 공간에는 관리가 잘 안 되면 물때 오염이라든가 곰팡이가 이 모자이크 줄눈 사이사이에 엄청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클래식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몰딩이나 액자 같은 이런 형식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 클래식 스타일은 참 피곤해요.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집이거나 또 내가 아주 부지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은근히 돌출되는 그 몰딩 위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렇듯 유행하는 인테리어 감성을 따라가는 것들이 당장은 보고 즐기기에는 참 좋지만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장기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는 것이 좋고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이 걱정되는 것이 무분별하게 이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많이 이렇게 스위치하는 건데요. 건축과 설비적인 이런 이해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작업하시는 이 작업자 분들에게만 의존하고 이런 것들을 맡기다 보면은 훗날 고객에게 최악의 선물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구조를 바꾸고 벽체를 이동하거나 또는 철거하는 일들이 많죠. 건축과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조적 벽체라든가 경량 벽체라든가 구조 벽체의 이 도면 표기를 정확히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수관, 하수관, 우수관 이런 배관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소방 설비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또 소화기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검토나 파악이 필수인 거죠. 이런 이해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디자인을 하다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거나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은 인테리어 업체에게도 그리고 우리 고객 소비자에게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몇 가지 들자면, 구조 벽체에 변형을 주거나 철거를 한다든지, 또는 난방 분배기를 너무 무리하게 이동한다든지, 주방의 위치를 바꾸자고 수평 배관을 너무 멀리 보내거나, 세탁실에 오수관에다가 우수 배관을 연결시키는 거, 경량 벽체를 세우면서 스프링쿨러 살수 반경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포세린 타일을 너도 나도 쉽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포세린 타일이 처음 나와가지고 한 20년 전에 현장에 시공 처음 하게 됐던 그 당시에는 시공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포세린 타일들을 붙이는 부자재들도 마땅하지 않아서 난방이 되는 바닥에 포세린 타일을 그냥 압착 시멘트로 붙이고, 또 포세린 타일을 벽에도 압착 시멘트나 시멘트로 그냥 붙여가지고, 당시에 이 포세린 타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거나 벽에 붙어 있었던 이 포세린 타일들이 그냥 떨어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시공을 했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개선이 돼서 좋은 부자재들이 많이 나와서 보편화된 그런 시공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디톤이라는 마루 자재가 있었는데, 이거 엄격히 말하면 마루 자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자재가 몇 년 전에 출시가 됐어요. 어떤 대기업에 의해서. 근데 이게 시공했던 모든 집들에 전부 다 이게 들떠오르고 솟아오르는 바람에 인테리어 회사나 또 이 시공했던 이 고객들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전체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받고 대대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전기 자재도 대표적으로 요즘 전선관이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제는 신축 현장에서는 천정 속에 이 밀폐된 공간 안에는 이 전선관을 합성수지관은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주로 CD관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이 주름관이 있는데, 이게 화재에 취약하고 불이 났을 때 이 유독가스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신축 현장에서는 불연성 자재인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인테리어 현장들은 너무 많은 이 전선관들이 천정 안에 들어가고 또 경량 벽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아직 이제 적용을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결합되는 이런 자재의 변천들은 참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거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자재들이 있죠. 바로 가구입니다. 이 가구에는 친환경 자재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슈퍼 이제로, 이제로, 이원, 이투 이런 순으로 친환경 자재임을 나타내는 이 등급이 있는 거죠. 이케아라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가구들은 대부분 친환경 자재 등급이 2원 등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은 가구를 2원 등급을 사용해도 괜찮았기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이 국내 가구 회사들도 유럽 기준인 가구 등급을 2제로 이상으로 다 상향시켜서 이제는 다 나오고 있죠. 확실히 요즘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도 새집 냄새가 나는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제 가구 이 시장에서는 E1이나 E2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실 때 가구 등급만큼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저렴한 자재들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비용은 줄일 수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을 좀 더 지불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초보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견적서 제일 앞장 갑지에 있는 총액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공사 내용이나 설계 디자인과 그리고 또 공사하는 그 방식들, 이 재료에 따라서 이 견적서의 내용들은 달라지는 건데, 인테리어 시공 또 업체가 현행 법규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 견적들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견적부터 먼저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업체에서도 일단은 싸게 그리고 대충 견적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도 이렇게 견적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기에도 참 좋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계 상담을 하고 설계 도면도 확인하고 이 최종 도면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재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야 하고요. 현장 실측을 통해서 정확한 치수가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견적이 나왔을 때 그런 견적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절대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토탈 인테리어를 여러분이 맡기면서 알아서 잘해주세요 한다거나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완성된 사진들, 포트폴리오에 그런 좋은 겉모습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그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의 설계 과정이라든가 또는 시공 과정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시공이 되었는지 그 과정도 꼭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작은 평수에 중문을 끓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문이 없으면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게 맞죠. 하지만 이 중문의 기능이 필요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꺼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중문보다는 얇은 슬림한 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중문들 또는 투명 강화 유리로 사용되는 중문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작은 평수일수록 수납을 넓게 짜주는 게 훨씬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충분하게 수납장을 싸주세요. 그리고 작은 평수는 특히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으로 집을 넓게 보일 수 있게 하고요. 가급적이면 시각적으로 돌출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미니멀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큰 평수 인테리어에서는 집을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좋은데, 혹시 패턴을 사용하게 될 때는 자잘한 패턴보다는 큰 간지의 그런 패턴을 적용하는 게 훨씬 낫고요. 가급적이면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은은하고 감성 있는 그런 조명의 느낌을 만들기 좋습니다. 주방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주방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대형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톤을 사용하지 말고 한 3가지 정도 내외의 그런 톤들을 사용해서 톤업을 맞춰 보시고요. 이 집이 훨씬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게 됩니다. 한때 싱크대 상판으로 많이 찾던 천연 대리석이라든가 원목 상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지 보수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천연 대리석은 고급스럽게 보이고 좋기는 한데 이게 강도가 좀 약하고 흡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쉽게 오염이 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원목 상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요즘도 찾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나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고급 상판으로 요즘은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든가 또는 세라믹 상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지 보수가 필요가 없어요. 워낙 강도가 이것들은 좋고 오염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세라믹 상판은 아무리 뜨거운 냄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얹어놔도 전혀 얘가 손상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표적인 게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도장 마감인데, 도장 마감은 원하는 색상이라든가 이 연출 표현 방법이 자유롭지만 상당히 비싸고 고급 마감인 거죠. 이런 도장 마감 같은 경우는 목공 베이스 작업도 해야 하다 보니까 배보다 이 배꼽이 큰 인테리어 시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비싼 도장 마감은 유지 관리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변화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필름이라든가 타일을 이용한 마감들이 훨씬 더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필름이나 타일 같은 마감재들은 내구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한국식 인테리어의 대표적인 게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구들장을 이용한 한옥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돌 난방 구조인 거죠. 현대식 주거 공간들은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온돌 난방 시공비가 대류 난방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 바닥의 열로 인해서 수축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닥 마감재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합판하고 결합되지 않은 이 원목 마루는 수축 팽창이 심하게 생길 수 있고요. 또 타일 바닥은 금이 가거나
또 타일이 들뜨는 그런 원인들이 되기도 하죠. 오래전에는 한지로 바닥 마감을 했지만 점점 장판을 우리가 깔았고, 또 요즘은 마루가 바닥 마감재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식 인테리어의 대표적인 난방 방식은 대류 난방이죠. 실내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이라서 바닥 마감재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해서 외국식 그런 인테리어에서는 바닥 마감재가 타일이라든가 대리석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유행하는 인테리어 감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맹목적으로 쫓아만 가다 보면은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뜻하지 않은 그런 유지 보수 비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은 기초공사라든가 단열공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당장 만족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실용성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지면 집을 팔 때 오히려 이런 인테리어 비용은 인정을 하나도 못 받기도 하고요. 심하면 오히려 철거 비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을 더 깎아줘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팔리지 않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